안녕하세요. 킹킴 변호사의 호변입니다. 안녕하세요. 킹킴 변호사의 김변입니다. 네, 한 유튜브 채널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죠. 갑수목장이라고 이제 수의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유기묘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다. 라는 취지로 컨텐츠를 이제 찍고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공감과 사랑을 받았던 곳이죠. 채널인데 50만 명 이상의 구독자가 원래 있었던 채널인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유기묘를 입양한 것이 아니라 펫샵에서 외모가 굉장히 뛰어난 아기 고양이들을 입양을 했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촬영 때 자기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밥도 굶기고 철창에 가두기도 하고 동물학대에 대한 정황도 드러나고 또 리트리버 새끼 리트리버 같은 경우는 새끼라도 굉장히 크거든요, 등치가. 그렇죠. 근데 강아지가 있기에 너무 비좁은 철창에 가둬놓고 가둬버리고. 위생 상태도 너무 좋지 않았다. 그래서 동물학대를 넘어선 동물보호법 위반의 혐의가 지금 의심이 된다라고 해서 발칵 뒤집어졌는데 일단 당사자가 펫샵에서 분양받은 걸 인정했죠. 그렇죠. 했고 다만 이제 동물보호법, 동물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까지는. 지금 크게 혐의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호변이 설명을 했던 동물학대와 그 다음에 이제 펫샵에서 동물을 입양하면서 마치 자기가 구조를 했거나 유기묘를 뭐 구해왔거나 하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후원을 받았단 말이죠. 슈퍼챗으로 후원을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이제 사기 혐의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후원받은 후원금 자체를 가지고는 동물들을 구조하거나 보호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거 횡령 혐의까지 해가지고 이제 총 세 가지의 혐의로 가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그 본인이 소속돼 있던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경찰 수사 결과와 향후 결과를 보고 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징계를 내릴지에 대해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뭐 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시청자들한테 직접적으로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펫샵에서 부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기묘를 입양한 것처럼 시청자들을 기망해서 상대방이 나한테 슈퍼챗이라는 금전을 지급하는 거죠. 금전을 지급하는 처분 행위를 하게끔 했던 것에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기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횡령 같은 경우는 이 사기를 쳐서 받은 돈으로 실제로는 이 유기묘들을 이제 후원하고 이제 양육하는 데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 동료 수의대학 학생들의 얘기를 보면 벤츠와 포르쉐를 구매했다. 물론 이제 본인의 사비로 구매했을 수도 있겠지만 평범한 대학생이 벤츠와 포르쉐를 하루아침에 구매했다면 그 돈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돼서 이 제보자가 고발을 한 것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 게 동물보호법인데 그렇죠. 일단 많은 분들이 이 갑수목장 정말 어떻게 표현하시고 싶으세요? 정말 돈 벌라고 말도 못하는 애들을 데려다가 그걸 가지고는 뭐 학대하면서 제대로 기르지도 않으면서 사람들한테서 돈 받아낸 거 가지고 지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사용을 했다. 정말 그냥 자본주의가 난 괴물에다가 돈의 노예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사실은 이 유튜버가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게 수의대학 학생이고 장래 이제 수의사가 될 사람이고 동물을 굉장히 사랑하는 듯한 모습에서 그렇죠. 많은 분들이 공감을 얻고 공감을 가지고 사랑을 이제 줬던 부분인데 실제로 이 사람이 수의사가 돼서야 되겠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데 국민청원까지 올라오고 그렇죠. 있죠. 이제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는데 일단은 이제 수의사 관련 법률을 보면은 수의사 자격 취득에 제한을 할 수 있는 사유가 결격사유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결격사유죠. 정신질환자이거나 마약 중독자이거나 아니면 동물보호법을 위반을 해서 실형을 받아야 금고 이상의 금고나 징역을 받는 그렇죠. 거. 그 정도 형량을 받아야 이제 결격사유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동물보호법에 대해서는 갑수목장이 철저하게 부인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증거 자체가 확보하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단순히 이제 철창에 가뒀거나 밥을 조금 제때 안 준 것만 가지고 학대 혐의가 적용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단순 동물보호법 가지고는 그게 혐의가 입증되기도 쉽지가 않을 뿐더러 실형이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수의사가 되면 안 되는데 수의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컨텐츠로 설명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반려견 중에 토순이라고 그렇죠. 어떤 진짜 나쁜 사람한테 참혹하게 살해당한 사건이 그렇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에서 이제 이례적으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이 나왔는데 동물보호법이 1991년에 그때 제정이 됐는데 2019년 11월까지 무려 28년 동안 실형이 나온 적이 없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 토순이 사건을 포함해서 3건의 실형이 나왔는데 이 3건의 공통점이 모두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순이 살해 사건 같은 경우는 징역 8개월 선고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고양이 2마리를 참혹하게 살해한 사건은 1년 6개월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법부의 판단이 동물들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데 있어서는 실형을 선고하는 데는 이제는 확립된 기준이 세워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건과 별개로 이 갑수목장 건에 있어서는 일단 학대 혐의가 균변 말씀대로 입증하기가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실형까지 나올 것이냐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형까지 나오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기대를 걸 수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사기와 횡령 같은 경우가 같이 병합이 돼가지고 같이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요즘에는 사실 금액이 1,000만 원 단위, 500만 원 단위만 넘어가도 실형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정말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거보다 좀 더 안전한 방법은 좀 이따 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러한 혐의가 인정이 됐었을 때 이놈이 이제 소속되어 있는 대학교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놈을 제적을 시켜버리게 되면은 일단은 얘가 수의사가 되는 것 자체를 당장은 막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나 다른 혐의들에서 가사 이제 실형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놈이 정말로 뭐 수의사가 된다고 했었을 때 과연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실익이 있겠습니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충분하고 적절한 징계 조치를 좀 내려줘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언론에 알려졌고 사람들이 많이 공분을 산다고 해서 저희가 학교 징계위원회에서 이렇게 강한 처벌을 내려야 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 왜냐하면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 거고 수의사는 동물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고 반려동물과 반려동물이 아닌 동물이 있지만 물론 이 동물들의 생명의 가치는 다 똑같이 소중하고 존엄한 건데 그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한테는 내 형제자매, 내 자식과 다름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런 소중한 고귀한 생명체들에 관한 의료 행위를 이런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지금 싹수가 노란 정말 샛노란 이런 사람한테 맡겨서 되겠느냐에 대해서 수의대학의 오랜 전통과 명예를 걸고서 과연 이 사람이 수의사가 됐을 때 얻을 수 있는 이 사람의 사익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공익을 좀 비교를 해서 좀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거듭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촉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잔악계다 천민자본주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이 사람의 녹취록이라든가 뭐 카톡 문자 메시지 내용 같은 것들을 이제 쭉 읽어보면 이 사람 오로지 혈안이 돈인 거예요. 나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나중에 이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많이 수익을 창출해서 동물병원을 만들어서 큰 돈을 벌겠다. 오로지 목적 자체가 뭐 정말 동물을 뭐 보호하거나 또는 뭐도 좋은 취지로 어떤 방송을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오로지 수익을 창출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실례로 이제 그 연예인 유승호 씨가 이제 이 사람의 고양이를 입양 분양을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유승호 씨는 어쨌거나 촬영에 공개가 된다거나 이런 거 원치 않았는데 그걸 가지고 공개 거부했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뭐 연예인 갑질이다 이야기를 막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발을 삐끗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정말 괴물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키우던 고양이 중에 이제 새끼 고양이들이 있는데 캐릭터로 잡아서 어느 고양이를 비만 고양이로 키울 것인지에 대한 얘기도 오고 갈 만큼 이게 사이코패스 진짜 미친놈이네. 사이코패스 진짜 소시오패스고 미친놈이네. 제가 이 사건 통해서 또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유튜브 개인 방송이라는 이런 매개체들이 접근성이 너무나도 편의하고 누구나 도전해 볼 수 있고 또 실제로 이런 개인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하는 방송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대로 된 가치관이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돈을 쫓다가 이런 이제 범죄까지 빠져들고 하는데 이런 모습을 이제 자라나는 청소년분들이 보고 혹시나 이런 영향을 또 받고 이런 걸 모방하고 할까봐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이. 근데 맞아 이 부분도 또 말씀을 드리신 이거는 뭐 개인 방송인 분들이나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비단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사회적으로 뭔가 성공하신 분들이라던가 뭐 부를 축적하신 분들이 대부분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돈을 줬다 보면 돈을 벌 수가 없다. 돈을 오로지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찍거나 뭐 자극적이거나 또는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이제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방송을 만들거나 하는 것 자체는 정말 지양해야 될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뭐 근변 말씀에 목적이 돈일 수도 있지만 그 목적을 위해서 그 과정에 있어서 여타 어떠한 우선순위 되는 가치관마저 다 저버린다면 정말 괴물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늘 포기하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참 씁쓸한 사건이고 이 사건 지금 제보자인 고발인에 대한 고발인 조사가 경찰에서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끝까지 수사기관에서도 제대로 강도 깊게 수사를 해주셔서 이 사람 정말 죗값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번에 소식 관련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Rent a car you can't afford. Put on a song that we both know. Let your hair out in the wind. Put the pedal to the floor. Flame your light, take a smoke. Put your broken rip off. Wayfarers on. Doesn't matter if the sun goes down. We'll still be up. Don't care about the place we